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줄어든 410억 달러를 기록해 19개월 연속 최장 마이너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3차례 이상 사고 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분양 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 수요로 보고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자주 쓰는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제품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SH공사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청년주택이 고시원보다 못한 시설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청년주택이었지만 일부 세대에선 침대 한 개도 못 놓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고 창문이 바닥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날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출이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410억 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감소폭을 줄여가던 우리나라 수출은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 감소율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수출 최장 마이너스 기록도 19개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작년 동기보다 조업일수가 1.5일 적은 데다 선박 인도 물량이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요인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한 332억 5,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77억 9,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2년 2월 이후 5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 부문의 호조세가 두드러진 반면 선박 부문은 일부 선박의 인도 시기가 연기되면서 지난해보다 수출이 42.5%나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도 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14.6% 줄었습니다. 철강 역시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11.1% 감소했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전국을 부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3차례 이상 사고 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분양 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 수요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월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20여만 건의 거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이 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단타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중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여 건을 찾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업계는 분양권 불법 거래 뒤에 떴다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떴다방은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빌려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파는 형식으로 웃돈을 챙깁니다. 많게는 100여 개의 통장을 관리하며 불법 전매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므로 청약 가점에서 점수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물량의 40%를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분양이 주로 거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 지방 6개월, 수도권에서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한 개의 통장으로 여러 번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청약 단계에서부터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자료를 넘겨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에 또 유해물질이 덜 배출되는 제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세제 삼총사라 불리는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의 올해 6월에서 7월 매출은 지난해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의 경우 옥시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1%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화학용품 없이 자연스럽게 모기의 접근을 차단해주는 구문초 등 모기 퇴치 식물도 한 해 만에 85%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구매에 앞서 제품 성분표를 무엇보다 꼼꼼히 따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비싸더라도 유해물질 유무가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 겁니다. 더욱이 최근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오는가 하면 에어컨에 들어가는 향균 필터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홈쇼핑에서는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홈쇼핑은 올해 상반기 냄비와 프라이팬, 저장용기 등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매출이 19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CJ 오쇼핑에서도 올해 상반기 스테인리스를 소재로 사용한 주방용품의 매출이 21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의 경우 코팅이 벗겨지지 않으며 긁혔을 때 배출되는 환경 유해물질의 양이 플라스틱 제품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의 경우는 녹슬지 않고 물배임, 냄새배임, 변색 등이 적으며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안전한 급여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스테인리스 상품에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선호하는 생활용품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17%로 한 달 새 0.8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9%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보통 0%대에서 1%대 초반대를 오가는데 이번처럼 2%대로 상승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금감원은 6월 대기업 대출 연체율 급등은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새로 연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TX조선은 국책은행 등 국내 은행권에서 3년간 4조 5천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 5월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습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는 대기업 대출 연체율을 1.4%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청년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H공사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주택인데요. 입주를 앞둔 북가자동 청년주택에서는 창문이 바닥에 붙어 있고 크기도 고시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의 청년주택. 2개 동 총 28가구로 이루어진 이곳은 SH공사와 서대문구청이 만 19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14.12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460만 원에 월 6만 원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최근 이곳 예비 입주자들은 일부 세대가 고시원 수준인 것을 확인한 후 어렵게 들어온 청년주택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제비뽑기로 방배정을 했는데 일부 세대에선 침대 한 개도 못 놓을 정도로 협소했고 창문은 바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진짜 이상해요.
거의 그냥 사람 누우면 끝나는 정도의 방? 4층에 있는 방들은 막 창문이 발에 달려있고 막 엉터리 같은 건물을 하고. SH공사의 청년주택은 매입임대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집구조나 설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SH공사는 사업 초기 미숙한 운영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2013년 당시에는 저희 그 매입임대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 그 품질 점검팀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품질 점검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도면이나 시공 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을 해서 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확정된 청년들은 협동조합 구성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이르면 8월 말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CJ가 이런 한류 열풍을 통해 우리 기업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 K콘을 열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나오자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고 미국인들이 우리 가수들의 노래를 한 목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공연장 바로 옆 전시장에는 한국 문화와 한국 기업 제품들을 알리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K-푸드, K-뷰티 등 K-컬처를 즐기는 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한국 화장품을 발라보고 한국 과자와 비빔밥을 맛봅니다. 한류의 풍으로 우리 음식과 패션, 미용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Because I would watch K-pop and K-dramas. I love their makeup and their style. It looks very clean, very polished, just very beautiful. And I love that. And I love the dewy skin products you guys have. CJ그룹이 한류 문화와 우리 제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K콘 행사.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미국 LA에서 열린 K콘 2016에는 254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고 7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CJ그룹은 앞으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인의 일상에 녹아 생활화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CJ그룹은 2020년까지 전체 사업 중 CJ E&M과 CJ CGV 등의 문화사업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매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는 K컬처가 전 세계인의 생활에 녹아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20년이 되면은 문화산업의 글로벌 비중이 차지하는 게 약 50%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열풍이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장 마감 시간은 기존의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졌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의 효과로 증시 활성화, 거래 대금 증가, 그리고 증권주 수혜 등을 꼽았지만 거래 연장 첫날 시장 상황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대 효과로 지목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거래 연장 첫날의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보도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됐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증권과 외환시장 매매 거래 시간이 30분 증가한 첫날 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장중 최고 203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67%포인트 상승한 2029.61에 장을 마쳤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 안정되고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0.36% 하락한 703.7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떨어지며 1108.50원을 기록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기록하기는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첫날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0분 연장에도 큰 변화는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사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매매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래량도 많아지고 또 증시 대금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평균 2,600억에서 6,800억까지 거래 대금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약 3억 6,138만 주였지만 오늘 거래량은 약 3억 4,228만 주에 그쳤습니다. 거래 대금도 4조 9,670억 원가량에서 약 4조 6,597억으로 3천억 원 이상 감소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6억 8,610만 주로 지난 금요일 7억 4,869만 주가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1억 주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은 약 3조 6,987억 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가 꼽혔는데요. 자, 오늘 거래량은 예상 밖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들 종목의 성적 어땠습니까? 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경우에 최고의 수익을 볼 것으로 기대됐던 증권주의 수익이 다소 감소했는데요. 증권수들은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0.59% 상승 마감으로 겨우 체면을 지켰습니다. 점심시간 휴장이 폐지된 지난 2000년 5월에 증권업종 지수가 한 달간 17% 넘게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지켜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래시간 연장 시행 첫날인 오늘 예상과 달리 거래량이 줄어든 탓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향후 거래 대금이 5%가량 늘어날 경우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시 활성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됐던 은행 업종 지수는 1.16% 상승 마감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주목받은 건설주는 오늘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거래 시간 연장 효과가 시행 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지역적인 이슈보다는 결국 시황의 전체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연장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거래 시간 연장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단순 거래 시간 확대만으로는 유동성이나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거래 시간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30분 연장이 업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식 거래 시간이 오늘 30분으로 연장됐는데요. 이 첫날 시장의 모습을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홀로그램에 주목하면서 관련 컨텐츠와 공연장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넥슨과 함께 제작한 어린이용 홀로그램 뮤지컬 메이플 스토리를 선보였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들이 실감나는 홀로그램으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이 홀로그램 입체 기법으로 실사화돼 나타나고 3D 페이퍼 아트로 제작한 무대 배경과 CG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KT가 지난 일요일부터 홀로그램 전용관 K라이브에서 상영을 시작한 코믹 메이플 스토리 홀로그램 뮤지컬입니다. KT가 최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홀로그램은 문화 콘텐츠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융합한 실감 미디어 산업입니다. KT는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전용관 K라이브를 동대문에 오픈한 후 K-팝은 물론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8만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작년에 11만 명이 방문하는 등 관람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싱가포르와 국내 광주에도 상영관을 열었고 내년 3월에는 송도에 상영관을 열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는 1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의 장르를 확대해서 한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KT는 다음 달 동대문에 2개의 VR 전용관도 오픈해 가상으로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VR 시티 익스프레스와 우리나라 10대 관광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VR 스마트 관광 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여름 자동차 업체들이 한정판 자동차, 이른바 스페셜 에디션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즉 SUV 등 레저용 차량 판촉에 집중했지만 올해는 업체들이 앞다퉈 한정판 모델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자동차 시장에 스페셜 에디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기존 출시된 차의 색감이나 디자인 변형, 여름철을 겨냥한 옵션 등을 추가한 한정판의 차량을 뜻합니다. 스페셜 에디션의 대표 주자는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은 QM3 칸느블루와 QM3 스포츠팩을 선보였습니다. 각각 100대와 500대 한정 판매입니다. QM3 칸느블루는 휴양도시인 칸느의 바다를 닮은 톡톡 튀는 파란색의 차체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QM3 스포츠팩은 미쉐린 타이어 등 4가지로 구성된 용품 패키지로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남성 소비층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QM3 스포츠팩은 스포츠 용품을 기존 QM3에 적용함으로써 스포티함과 시크함을 더한다는 컨셉으로 전체 4가지 패키지 옵션 가격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고객은 50만 원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약 80만 원의 고객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의 소나타 썸머 스페셜 에디션은 여름철 특화 선호 사양들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이번 에디션은 이달부터 3개월간 판매하는 한정 모델로 앞좌석 통풍 시트와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 김서림을 제거해주는 오토 디포깅 시스템 등을 넣었습니다. 쌍용차도 티볼리와 코란도 삼바 에디션으로 가세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와 코란도 C는 9월 말까지, 티볼리는 8월 말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각각 52만 대와 29만 대를 팔아 합계 점유율이 7.3%에 그쳤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점유율은 2014년 상반기에만 해도 9%로 두 자릿수대를 넘보기도 했지만 2년 사이 1.7%포인트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차만 놓고 보면 점유율 4.6%로 2012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5%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반기 기준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2년 사이 14.4% 늘었지만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6.4% 줄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의 업체보다 브랜드 파워가 약한데 차량 가격은 중국 브랜드의 2배 수준이라 이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특히 중국 토종 브랜드는 최근 싼 가격과 향상된 품질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안 자동차의 경우 올 상반기 점유율 5.6%로 현대차를 추월했을 정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이 2020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는 오늘 해당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1년여에 걸친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절차를 통해 올해 2월 유일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은 인천공항의 허브 공항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파급 효과가 큰 물류, 관광 비즈니스 연관 산업이 어우러진 거대한 플랫폼이자 공항 복합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입지와 해수욕장 등 해양 관광 자원뿐 아니라 내년 4월 문을 여는 파라다이스 시티 등과 연계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공항 복합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인스파이어는 전체 26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총 50억 달러를 투자해 단계별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투명 폴리이미드, 즉 CPI 필름 생산 설비에 88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기 자본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로 투자 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CPI 필름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강도가 세면서도 수십만 번 접어도 흠집이 나지 않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폴더블 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CPI 필름은 폴더블 스마트폰 외에도 둘둘 말아서 다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가볍고 얇아서 벽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3분기에 경북 구미 공장에 양산 설비를 구축하기 시작해 2018년 1분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1개 라인을 구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2, 3호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로 인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경제 활동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2011년 4분기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시각으로 3일 자정 미국 뉴욕 맨해튼 해머스타인 볼룸에서 홍채 인식 등 차세대 기술을 담은 5.7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약 13만 4천 동으로 총 면적은 8,75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동과 면적 규모는 모두 역대 상반기 가운데 최대 수준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가 이번 주 확정되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들이 또다시 정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